안녕하세요. 제1편 BLDC 감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 모터를 돌리기 위한 BLDC 드라이버 회로를 꾸미려고 합니다. 본업이 좀 많이 바쁜 관계로 이제와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취미 삼아 하는 일이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제가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려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일단은 그 BLDC 모터 드라이브 회로를 꾸미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FET라는 특성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 회로를 제작을 하다가 망가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FET의 특성을 잘 모르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FET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방열에 대한 문제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모터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생각한 건 이제 이런 40mm 정도 되는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배터리도 넣고요. 배터리를 두 개를 넣으려니까 최소한의 직경이 40mm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40mm짜리 파이프 안에 모터와 배터리, 회로 이런 것들을 안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FET는 작동하면서 열이 많이 납니다. 특히나 이런 14.8V에 작동하는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5A 이상이 흐르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이 FET도 방열을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흡입 쪽이든지 바람이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토출구 쪽이든지 이 방열판을 꾸미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람이 통과하면서 열을 식히는 구조가 가장 열을 방열하기 위한 구조로서 최적화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FET의 배열을 좀 하려고 해요. 그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오늘 작업 순서는 이렇습니다. FET 특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40파이 정도 되는 직경의 방열판을 갖춘 드라이브 회로를 어떻게 꾸며서 넣을 것인가.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 모터를 과연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흔히 볼 수 있는 드라이브 회로거든요. 이것처럼 BLDC 모터 코일링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코일이 하나씩 연결돼서 FET를 3개를 써서 위상 제어로서 모터를 회전시키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모터 회로와 제가 또 만들어 봤거든요. 이 모터 회로는 사실은 같은 회로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개념적인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회로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컴이 있고요. UVW 3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UVW니까 1번은 D1의 드레인으로 가고요. V는 2번의 드레인으로 가고 3번 W는 Q3의 드레인으로 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컴은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VCC 14V 정도 플러스 전원을 여기다 넣어주면은 여기는 이제 그라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런 볼륨을 적용을 해서 조절하게 되면은 이 위상이 순차적으로 펄스 파형 주기가 바뀌면서 하나씩 트리거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터가 회전을 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전자 지식이 많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그 회로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단언컨대 이런 회로는 이런 모터를 잠깐씩 돌려보는데 그리고 이 모터를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영상으로는 좋은 회로입니다. 하지만은 이런 회로 가지고 이 모터를 최적화 속도로 낼 수가 없어요. 스피드를. 왜 그러냐면은 BLDC 모터라는 이
브러시레스 이 삼상 모터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위상만 제어한다 그래가지고 이 모터가 가지고 있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 어느 것을 보시더라도 기존에 터보건을 갖다가 만들어진 터보건을 갖다가 작동을 시켜서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BLDC 모터를 만들어서 터보건을 작동을 했을 때 바람이 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식의 회로를 꾸며가지고 터보 선풍기 회로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영상처럼 센 바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위상이라는 개념이 이 모터와 이 회로가 임피던스도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L 값이 어차피 이것은 펄스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 펄스하고 이 코일이 감겨 있는 L 값하고 매칭이 돼야지 이 모터가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단순히 이런 회로를 가지고 꾸며본다 그래서 절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모터 회로를 가지고 꾸몄을 때 과연 모터가 돌아가느냐 내지는 얼마만큼 성능이 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영상 후미에 보여드리는 드라이브 회로를 가지고 적용을 해서 만드시면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도 피곤해 하시고 또 지루하고 모르는 얘기 자꾸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실질 제가 만들어 보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FET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회로를 꾸미는데 어떤 소자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소자를 특성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거는 제가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알려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은 전자회로에 있어서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만 보여드릴게요. 이 FET는 세미하우에서 나온 국산 FET고요. HCS60R099라는 품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600V 30A예요. 이 FET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페어차일드에서 만든 IRF640N. 이거는 200V 18A용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IRF44 르네사스라는 반도체 회사에서 만든 FET고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보여주고 응용되고 사용해보고 실제 적용하고 있는 IRF44. 이거는 49A 정도 되고요. 한 55V 정도 될 겁니다. 동작 전압이. 그러니까 전압이 낮은 대신 암페어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유튜버들이 이걸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하니까 이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FET를 검사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FET를 검사를 할 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그것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FET를 특성을 검사할 때요. 드레인에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다 딱 이렇게 찍으면은 0.5V 나와요. 0.52V 나오죠. 그리고 게이트에다가 한번 테스트봉을 딱 찍고 다시 소스에다 찍으면은 000V가 나오죠. 이게 일반적인 FET의 특성입니다. 게이트에다가 리드봉에도 전기가 약간 흐르거든요. 턴온을 시키면은 신호를 주면은 이 회로가 작동을 해서 3번 핀에 소스에서 턴온이 되니까 이 스위치가 2번하고 3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00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해지하려면은 반대로 찍어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다시 3번을 찍어 보면은 0.53 아까 520, 53 나오죠? 똑같이. 자, 그러면 이거는 IRF-Z44N이에요. 르네사스 거. 그럼 두 번째 200V의 18A FT640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한번 볼까요? 3번을 이렇게 소스를 찍어 보면은 0.5가 나오죠. 0.5V. 그리고 아까처럼 게이트에다가 턴온을 시키고 신호를 준 다음에 다시 3번을 찍으면은 000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드레인하고 소스가 쇼트가 돼야 되는데 턴온이 됐으니까 근데 000이 안 나오죠. 0.245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 정도. 이상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600V 30A짜리 FET인데요.
방열판이 몰딩이 되어 있으니까 가운데를 찍어야 됩니다. 가운데를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3번 핀을 턴을 시켜 볼게요. 찍어 보면은 0.48로 나오죠. 그리고 게이트에다가 신호를 줘서 3번을 딱 찍으면은 어때요? 수치값이 계속 올라가죠. 자, 이거는 이 FET가 한 가지 FET만 측정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했던 것이고, 실제 우리가 사용 환경에 있어서 다양한 FET를 사용하는데 이 FET에 대한 특성이 전압별로, 용량별로 공급차가 다르고, 그 다음에 FET가 파워용이냐 아니면 저전력용이냐에 따라서 특성이 다른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FET에 대한 정보를 혹시 더 배우고 싶으시면은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시고 이렇게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이제 FET에 대한 부분만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기 위한 거니까 깊이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IRF640N 18A를 가지고 드라이버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굳이 49A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5A나 7A 정도 사이에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18A용도 충분히 잘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열판을 저는 이번에 만들 품에는 이런 방열판을 사용할 것입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바람이 흡입되면서 열을 식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그만 방열판을 준비를 했고요. FET를 이렇게 하나씩 고정하겠습니다. 양면 테이프를 떼서 이거를 하나로 삼각형 형식으로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붙여서요. FET를 이렇게 삼각형 형상으로 붙여 놓으면은 이 FET는 이쪽과 이쪽이 쇼트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연을 해줘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절연층이 형성된 거예요. 여기 이쪽도 그렇고요. 이쪽도 그렇고. 그러면은 절연은 일단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40파이에다가 모터를 넣고 그 다음에 바람을 불어냈을 때 FET에서 발생되는 열을 같이 식혀줘야 하니까 FET를 이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고정을 해 놓으면은 모터에서 바람이 나오거나 모터에서 바람이 들어갈 때 이 FET를 거치게 되면은 바람이 이 틈새로 스쳐 들어가기 때문에 방열 효과가 뛰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굳이 방열판이 크지 않아도 굉장히 방열 효과가 좋은 회로로 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기다가 회로를 꾸며도 될 것 같아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D1, D2, D3는 4007 다이오드 3개, 그리고 여기에 Q1, Q2, Q3가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같이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그라운드로. 1, 2, 3이니까 여기 세 번째가 소스잖아요. 소스를 그라운드로 묶는 방법은 움직이지 말라고 이 구조에서 그냥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스 3개는 한꺼번에 다 묶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게이트에 지금 다이오드가 하나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는 회로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결선도를 봐가지고 같이 공통으로 묶여 있는 것들을 먼저 처리해 주는 게 일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묶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게이트 3개를 묶어 보겠습니다. 게이트는 1번이 되겠죠. 제가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좀 해 놓을게요. 똑같은 게 같은 방향으로 3개씩 묶여 있으면은 저도 작업하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넘버링을 해놨어요.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기에 3개가 같이 묶여 있으니까 커먼을 시켜야 되겠죠. 전자 부품은 몸체에서 꺾거나 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가해지면은 불량이 날 수가 있거든요. 3개를 꼬겠습니다. 잘라버리고요. 꼬았으니까 여기도 납땜을 해서 고정을 할게요. 1번 게이트 여기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게이트에 이렇게 하나씩 연결하면 됩니다. 게이트에 하나씩 연결 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번으로 가서 1번에
1번 드레인으로 들어가고 2번 게이트에서 나왔으니까 2번 게이트에 2번 게이트하고 1번 드레인입니다. 1번 드레인하고 2번 게이트니까 서로 쇼트되면 안 되니까 약간씩 공간 층을 약간씩 만들어 놓고 답됨을 하는 거거든요. R1 1번 드레인으로 들어갔습니다. 3번 게이트에서 2번 드레인으로 들어갑니다. 3번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2번 드레인으로 갑니다. 여기에 볼륨이 100kg라고 되어 있죠. 100kg 볼륨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볼륨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두 개만 써도 되거든요. 여기 회로도에 나와 있는 대로 해서 이제 결선을 했습니다. 이 회로도와 이 회로도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샘플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VR도 4.7kg 해서 연결했고 하나는 155ohm으로 하나는 연결을 했습니다. 4.7kg가 높았을 때 회전 토크의 간격 차이가 저항값이 너무 높으니까 간격이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5ohm으로 조금 저항값을 좀 낮춰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변 폭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55ohm도 하나 연결을 했어요. 모터를 아까 돌리는 방법이 제가 여기에 14V를 모터의 중간 포인트에다가 모터를 14V를 연결을 해서 마이너스로 연결해 가지고 모터를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Q1의 드레인하고 D1, D2, D3의 커먼 이 부분 사이에 1메가ohm의 저항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 플러스 전원을 여기다 쓰지 않고 여기에 플러스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4V를 여기다가 연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모터 결선이 예를 들어서 기성품이 이런 모터가 있다고 치면은 커먼이 안 나와 있는 모터들은 커먼을 여기다가 플러스로 연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도 BLDC 모터인데요. 기성품 모터죠, 이건. 지금 3개의 UVW 단자만 나와 있지 커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를 여기다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플러스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1메가를 Q1에 연결을 해서 D1 사이에 Q1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은 모터가 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원을 갖다 쓰면 돼요. 원리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BLDC 24V용 모터입니다. 이 모터가 기성품이니까 아무래도 이 회로를 적용을 했을 때 잘 돌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회로에 검증이 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연결을 하고 지금 스코프로 연결을 했고요. 저쪽에서는 지금 파형을 찍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스타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형은 나오는데 뭔가 전류값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지 않고 파형만 위상만 지금 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지속적인 위상을 이렇게 밀어주는 뒤쪽 파형에 전류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펄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모터들 어떤 거는 되겠지만은 어떤 모터는 스스로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제가 손으로 스타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스타팅이 되죠? 지금 모터가 돌고 있죠? 스스로 스타팅을 하는 위상 폭이 지금 좁아요. 그래서 스스로 스타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에는 제가 봐서는 이제 스타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전류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이 회로에 콘덴서를 좀 응용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회로에서는 실질적으로 BLDC 구동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회로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적의 그 스피드를 얻어낼 수는 없다. 이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모터에 연결을 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타트를 하지 못하네요. 지금 전류는 엄청 먹는데 스타팅을 못합니다. 자, 이걸로 봐서는 제가 감은 이 모터를 이 드라이브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전압은 스위칭은 지금 해주고는 있지만은 이 위상값 자체가 이 코일하고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스타팅을 못 해주는 겁니다. 다른 기성품 드라이브 가지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보십시오. 제가 감은 모터도 이 드라이브로 돌리면은 기성품 드라이브 회로로 작동을 하면은 잘 돌죠, 이렇게. 그렇죠? 드라이브 파형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터가 이렇게 잘 돌죠.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하고는 일반적인 이 모터 드라이브 회로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회로는 단순히 모터를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떤 특정한 모터에다 연결을 했을 때 잘 돌아가기 때문에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터는 아까 돌기는 했지만은 기동을 못하니까 이 모터도 한번 기동을 시켜 볼까요? 이 드라이브 회로로 보십시오. 기동을 하죠. 잘 돌죠, 이렇게. 기성품 모터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기성 회로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어떤 특정한 BLDC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모터하고 드라이브 회로하고 매칭이 그만큼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BLDC 모터를 돌려주는 이 드라이브 회로 개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일반 회로 전문가들도 이런 그 BLDC 모터를 돌려주는 드라이브 회로를 개발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임피던스 매칭이나 아니면 모터 특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 회로 패턴도의 이 간격, 패턴의 두께, 이런 것들이 이 동박에서도 구리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임피던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 L값에 대한 노이즈 내지는 L값 변화에 따라서 모터가 잘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런 유튜브에서 나오는 회로를 가지고 아주 컨디션이 최고인 상태로 모터를 돌릴 수는 없다. 이게 제가 오늘 증명을 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이게 될지 안 될지 저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회로가 과연 일반적인 모터나 제가 감은 이 모터를 돌릴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 가면서 해보니까 역시나 이 회로는 참고용이지 현실적으로 컨트롤러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로를 사용하지 않고 작은 공간에 넣을 수 있는 회로로 다시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한번 같이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드라이브 회로 대신 최적화된 성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용할 드라이브 보드입니다. 제가 만들 제품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회로를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품질적으로 안정화된 작은 모듈을 가지고 응용을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45mm에 30mm니까 여기에 넣을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다 쓰여 있거든요. 어드레스 주소 값이 다 쓰여 있으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연결해서 이 모터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연결은 다 했습니다. 이 모터가 잘 도는지 돌려 보겠습니다. 보세요, 돌아가죠? 스타트 되죠, 이렇게? 정지, 그 다음에 스타트 되죠? 자, 이게 드라이브 회로가 상당히 잘 만들어진 회로인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FET는
DMC3025 LSD라는 FET인데 듀얼 채널 같아요. S1, S2가 있고 G1, G2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량이 30V의 N채널이니까 N채널 같은 경우는 7A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배선을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방열을 시켜주면은 현재 이 모터는 5A 정도가 걸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FET는 지금 7A, 8.5A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여기에 이런 방열판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바람을 통과시키면은 어렵지 않게 이 FET를 고스란히 사용을 하면서 이 모터는 최적의 상태로 회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못 쓰는 컴퓨터 파워에서 이만큼만 잘라냈어요. 이만큼만. 그럼 이걸 가지고 여기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면이 접촉이 잘 되도록 갈아줘야 되겠죠. 팽팽하게 잘 갈아졌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PCB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였다고 가정을 하고요. 제가 넣으려고 하는 케이스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쏙 들어가죠?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바람이 고속으로 지나가니까 방열 효과가 상당히 크겠죠. 이 8A짜리 FET만으로도 충분히 이 모터를 최적의 속도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이 드라이브가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붙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거니까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강력 접착제로 고정시켜도 방열 효과는 충분할 겁니다. 배면에 열에 강한 캡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제 배선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30kg) 정도 VR을 쓰니까 불어내면은 방열 효과가 있으니까 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파형을 한번 볼까요? 영상을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자, 스타트 하죠. 지금 제가 스코프를 영상을 담고 있으니까요. 영상을 따로 PIP 기능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같이 나중에 올릴 겁니다. 파형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파형이 잘 나와야지 모터 회전도 충분하게 잘 회전이 되고 열도 덜 나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불안하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파형도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코일에서도 많이 열이 났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시험 삼아 테스트용으로 돌리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거 가지고는 본격적으로 터보 송풍기를 만들기 위한 회로로 적용할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3A로 돌리고 있어요. 나중에 충전이 다 되면은 그때는 전류를 공급할 수 있게 이거 가지고 돌릴 거거든요. 완성을 한 후에는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굉장히 스피드 있는 성능이 나올 겁니다. 오늘 했던 작업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 오픈된 FET를 이용한 BLDC 드라이브 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모터 가지고 작동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모터가 돌기는 도는데 충분하게 돌지는 않았죠. 그리고 제가 인위적으로
건선한 이 모터도 돌려봤더니 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회로도에 토대로 해서 제작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에게 유튜브 영상에서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BLDC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건선을 잘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모터를 돌릴 수 있는 전압과 펄스 그리고 코일을 감은 권선양, 임피던스라 그러거든요. 이 L 값이 이 드라이브 회로에 얼마만큼 매칭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파형을 만들어주느냐, 노이즈가 잡음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위상이 각도가 깨진 파형을 넣게 되면은 아무리 모터를 빠르게 돌리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게 BLDC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삼상 BLDC 회로가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개발하기가.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이런 드라이브 회로를 만들어서 꾸미는 것보다는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데모용 보드로서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안정된 BLDC 드라이브 회로와 제가 감은 이 모터를 잘 돌릴 수 있는 구성이 되었다는 것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를 구성하는 방법하고 배터리 충전회로 연결하는 방법.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맞추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하는 시간을 3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